네, 할렐루야. 부상 일부 우리 모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족주일 행사를 또 은혜강도 잘 마치고 또 오늘 2022년도에 절반을 또 마감하면서 시작하는 주일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상 일부로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또 함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강의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왜 부부의 관계는 더 악화가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부부 관계에 대한 패턴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뻔히 예상되는 싸움을 되풀이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패턴은 악순환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반복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데에도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부부싸움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부부의 말다툼은 이렇게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건가? 어떻게 가벼운 불평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심하게 하는 극심한 말다툼이 될까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에 대한 언어, 대화의 패턴을 살펴보면서 그 패턴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는지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패턴이 우리의 부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분명 싸움을 원치 않다라는 것이죠. 불행한 관계로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가까워져서 서로에게 보다 나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가? 당신은 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렇게 한 당신이 더 화나게 만든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많은 부부가 의사소통 기술만 배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청 기술을 가르치는 강좌를 듣고 워크숍에 참석하며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기술을 많이 배우더라도 오래된 패턴들은 금세 되돌아옵니다. 평소에 언제나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어느 부부와 같다면 처음 시작하는 싸움이 점차 확대되어 당신과 배우자는 저절하고 낙담하며 때로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절망감을 안겨주는 뻔히 내다 보이는 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관계에 대한 패턴이 불평에서 시작된 싸움으로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멸로 치닫는 언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되는 원인을 매우 단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배우자의 잘못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배우자가 변화하기만 한다면, 상담을 받기만 한다면, 또는 배우자가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기만 한다면 부부싸움은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부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리고 싸움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무시합니다. 대체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있을 때는 분명히 폭력이 행사한 사람이 잘못이 크고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우선 안전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다루기 힘든 화제에서 반복되는 유형의 유사소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기 발생적인 것으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의사소통에서 모든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부부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한 사람만 있다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한 사람 문제란 없습니다.
성인도 죄인도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두 사람 모두의 잘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두 사람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말은 문제에 대해 언쟁하는 반식이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고 불행하게도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부릅니다. 부부는 함께 말싸움에 기름을 부어 반복되는 익숙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킵니다. 두 사람 문제란 곧 손바닥도 마주쳐야 하는 소리가 나는 법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싸움에 기여합니다. 부부관계나 다른 의미 관계에서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창조한 의사소통의 패턴 1이 그들에게 1 플러스 1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패턴은 생명을 가지고 결국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패턴은 원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패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결혼 생활에서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화를 원하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을 많이 변화시켜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은 배우자가 바뀔 때에 진정한 변화를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문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싸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을 힘들어하며 싸움은 반복된 패턴이고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학습하는 첫 단계로 다음에 4가지 법칙을 숙고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모든 의사소통의 문제는 두 사람의 몫이다. 결혼 생활에서 당신의 역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려면 법칙 1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 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두 사람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당신이 기여하고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는 상담을 시작할 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상호작용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서서히 발전되고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상담자가 진짜 문제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배우자를 변화시켜주기 위해 은밀히 그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결혼생활에서 관한 자기 치유서를 읽고 배우자도 그 책을 읽는다면 기적같은 변화를 일어날 것이라고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변화될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집안 곳곳에 그런 책을 갖다 놨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이 첫 번째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파트너, 그러니까 배우자가 변화해야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말하긴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초점이 향상될 때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부부가 각자가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스스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초점은 다음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내가 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급격한 변화입니다. 당신이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부부 싸움들을 들여다보면 익숙한 패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죄를 묻는 사람,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의 유형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핵심을 제기하는 검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나갑니다. 서로 역할이 바뀔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검사 변호사 패턴은 유지합니다. 부부는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검사 변호사 상태에서 놓인다면 승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완전한 다른 태도를 가지고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한 언어를 사용하여 두 사람의 문제로 같은 문제로 한번 우리가 바라봅시다. 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배우자는 뒤로 물러나면서 점점 더 거리를 둔다. 이러한 두 사람의 언어는 두 사람이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바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봄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두 사람의 언어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두 사람 문제로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문제에 대한 당신의 역할과 기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 언어로 문제를 기술했다면 다음의 법칙 2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재능 있는 댄서 2명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것이 눈에 띌까요? 댄서들의 부드럽고 우아한 댄스 스텝은 서로 뒤섞입니다. 그들은 창조하는 춤은 두 사람을 갈아버립니다. 춤 자체가 실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2명의 능숙한 우아한 댄서들은 제 삶의 실체를 창조합니다. 그것은 춤 자체입니다. 의사소통의 패턴은 춤과 매우 비슷합니다. 부부는 결혼생활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돈이나 성관계, 친척 양육과 같은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고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가 하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의사소통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가로 부부싸움을 할 때는 당신은 아마도 싸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누가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무가나 자신이 창조한 춤에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당신이 일어나는 것에 쓰레기 춤, 집안 허드레기 끝내기 춤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에게도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일어날 예측 가능한 의사소통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 있냐냐, 싸움으로 인해서 그 싸움을 인해 부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강화시키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을 더욱 그 생각에 집중해서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패턴이지요. 네 가지의 법칙이, 네 가지의 패턴인데, 한 사람의 문제는 없다. 모든 문제는 둘이서 만들어낸다. 부부가 창조하는 상호작용 패턴은 두 사람보다 더 크다. 그 패턴은 균형 갖춘 예측 가능한 단계를 가진다. 그 패턴은 서로를 강화시키는 과정을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좀 바꿔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부부관계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싸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는 자기 인식, 자기 초점으로 그 싸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의 패턴도 어떻게 하면 그 패턴에 대해서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패턴이 싸움으로 번져지는데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사실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초점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자꾸만 악화시키는 만성적인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싸움을 해결할 때 그 해결함에 있어서 가져다주는 행복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점을 다 깨달으셔서 우리 부부의 관계의 패턴을 긍정적으로 또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부부싸움 없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부성 일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이고 더 성장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관계의 패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바라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변화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 부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어지고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 자기 초점을 가지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